모두 멈추십시오. 화면을 똑바로 보십시오. 공의 속도만 보지 마십시오. 폭발하기 직전 그라운드 위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슈팅이 아닙니다. 시간이 꺾이고 뒤틀린 순간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 훈련장 전술회의실 한지 플릭 감독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빈 프로젝터 스크린 위에는 한 장면이 수십 번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앙투안 그리즈만이 남긴 전설적인 등번호 7번을 물려받은 한 선수가 스페인 축구 전체를 침묵하게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타노에 투입된 지 단 13분 만에 이강인은 말라가의 촘촘한 수비벽을 단숨에 찢어발겼습니다. 시속 120km에 육박하는 벼락 같은 중거리 슈팅이 골문 오른쪽 상단 구석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상대 골키퍼는 반응조차 하지 못한 채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평소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던 강철의 사나이,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조차 머리를 감싸쥐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진은 마드리드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파동은 카탈루냐의 심장, 바르셀로나까지 그대로 번졌습니다. 독일 축구의 정밀함과 냉철함을 상징하는 한지 플릭 감독이 라이벌팀 신입생의 득점 단 한 장면을 해부하기 위해 바르셀로나의 모든 스타 선수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플릭은 장내를 완벽한 정적에 빠뜨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공이 그의 왼발을 떠나는 순간 나는 전성기 리오넬 메시의 궤적을 보았습니다. 그 한 장면이 가진 완성도는 우리가 세워둔 전술적 기준마저 이미 넘어섰습니다. 철저한 실용주의와 완벽한 규율을 신봉하는 한지 플릭이 대체 왜 라이벌팀의 아시아 미드필더에게 이토록 소름돋는 찬사를 보낸 것일까요? 메트로폴리타노의 13분 뒤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강인이 후반 57분 투입되기 전까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끔찍한 답답함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말라가의 두터운 수비 블록은 홈팀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했습니다. 볼 점유율은 높았지만 기대 득점값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속 120km라는 숫자가 폭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속도 측정치가 아니었습니다. 2제곱미터도 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 라리가 정상급 수비수 3명을 완벽하게 무너뜨린 뒤 날린 잔혹한 마침표였습니다. 폭발적인 질주도 긴 도움 닫기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움직임, 그리고 골문 구석은 완전히 찢겨나갔습니다. 스페인 언론은 들끓었습니다. 마르카는 메트로폴리타노를 깨운 마법이라 칭했고, 문도 데포르티보는 바르셀로나 코칭 스태프의 충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막대한 연봉을 뒤로하고 스스로 경기의 중심이 되기 위해 이적을 선택한 선수가 리그의 질서를 단숨에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한지 플릭은 이 꼴을 화려한 서커스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밀한 해부학자처럼 완벽한 메커니즘을 낱낱이 뜯어보았습니다. 플릭의 최고급 전문 시선으로 분석한 핵심 원리는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의 시간을 빼앗는 기술, 라파우사였습니다. 이강인이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잡았을 때 99%의 윙어라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즉시 크로스를 올리거나 스피드로 돌파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강인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터치로 공의 속도를 완전히 죽였습니다. 완전히 멈춰선 것입니다. 이 급격한 정지는 현대축구에서 가장 잔혹한 심리 트랩입니다. 말라가의 수비수 3명이 전속력으로 달려들 때 그들은 가속도와 조급함을 그대로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강인은 찰나의 순간 멈춰 섬으로써 상대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도록 강제했습니다. 스피드로 경쟁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수비수가 크로스를 막을지 중앙 돌파를 차단할지 망설이는 순간 무게중심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이강인은 미세한 어깨 페인트와 바깥을 향한 시선으로 완벽한 거짓 신호를 보냈습니다. 3명의 수비수가 동시에 한쪽으로 쏠렸고 중앙에 치명적인 공간이 열렸습니다. 플릭은 선수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기술의 정점은 상대보다 빨리 뛰는 것이 아니다. 상대를 먼저 움직이게 만들고 자신은 가장 늦게 결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마지막 순간까지 숨겨진 왼발의 시각적 기만이었습니다. 생체역학적으로 가마차기를 시도할 때 선수의 골반과 상체는 회전 반경을 만들기 위해 미리 열리게 마련입니다. 상대 골키퍼는 그 상체의 각도를 보고 슈팅 궤적을 미리 읽어냅니다. 하지만 이강인의 자세를 보십시오. 임팩트 직전까지 그의 몸은 짧은 패스를 보내는 자세를 완벽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디딤발은 공에 바짝 붙어 있었고 상체는 전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폭발력은 오직 왼쪽 발목을 강하게 꺾어 때리는 순간적인 스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공은 부드러운 홀을 그리며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직선처럼 날아가다 골문 바로 앞에서 바깥쪽으로 꺾이며 상단 구석에 꽂혔습니다. 골키퍼가 다이빙조차 하지 못한 이유는 뇌가 사전에 어떤 경고 신호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플리기 전성기 메시의 잔혹한 슈팅을 떠올린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포지셔널 플레이의 빈 공간을 지배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플릭은 이강인이 측면에 갇혀있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투입 직후 그는 미드필더와 수비라인 사이의 하프 스페이스를 끊임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상대 수비수의 시선이 공에 쏠리는 찰나를 노려 사각지대로 침투했습니다. 공을 잡고 불필요하게 끄는 법이 없었습니다. 원터치로 템포를 살리고 롱먼을 향해 수비 라인을 한 번에 가르는 킬러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그는 공격의 종착점이자 새로운 빌드업의 기점이었습니다. 발렌시아 유스 출신답게 라리가의 리듬과 호흡은 이미 그의 피 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적응이 필요한 선수가 아니라 자신이 가장 빛날 수 있는 무대로 돌아온 지배자였습니다. 네 번째는 예술가의 발에 깃든 노동자의 희생정신이었습니다. 등번호 7번을 달고 데뷔전에서 환상적인 원더골을 넣었다면 누구나 개인적인 도취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 전술 카메라에 잡힌 이강인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세리머니가 끝나자마자 그는 가장 먼저 수비 진영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상대의 역습을 끊기 위해 거친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았고 필요할 때는 거침없이 전술적 파울을 범했습니다. 동료가 공을 빼앗기면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 아래에서는 공격 재능만으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오프 더 볼 상황에서의 헌신과 수비 가담이 필수적입니다. 이강인은 천재의 왼발을 가졌으면서도 그라운드 위에서는 전사처럼 뛰었습니다. 중계 화면을 보던 일반 팬들이 놓친 숨은 디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슈팅하기 0.3초 전 이강인의 디딤발과 시선 처리입니다. 3명의 수비가 좁혀오는 숨 막히는 순간에도 그의 눈은 골대를 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센터백의 오른발에 체중이 완전히 실려 굳어버리는 그 찰나를 기다린 뒤 슈팅을 날렸습니다. 상대가 근육과 힘으로 덤벼들 때 그는 완벽한 공간 인지력과 냉철한 계산으로 상대를 그라운드 위의 관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인터넷과 전 세계 축구 커뮤니티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상대가 승격팀 말라가였을 뿐이라며 폄하하려는 일부 시선에 대해 전문가들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레딧의 한 인기 분석 글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자리에 레알 마드리드나 맨체스터 시티의 수비수 셋을 세워두었어도 결과는 같았을 것이다. 시간이 지배당하고 각도가 완벽히 숨겨진 상태에서는 세상 그 어떤 골키퍼도 반응할 수 없다. 파리의 안락함을 떠나 시메오네의 강철 규율 속으로 뛰어든 선택은 도박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메트로폴리타노의 붉은 밤은 확실한 답을 주었습니다. 이강인은 로테이션 자원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경기를 끝내는 해결사가 되기 위해 왔습니다. 리오넬 메시와의 비교는 누구에게나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골로 두 선수의 커리어 전체를 나란히 둘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마드리드의 하늘을 가른 이강인의 왼발 궤적만큼은 전성기 메시를 떠올리기에 충분할 만큼 아름답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7번은 마침내 새로운 주인을 찾았습니다. 라리가의 새로운 역사가 가장 냉혹하고 매혹적인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지 플릭의 시선으로 분석한 이강인의 전술적 파괴력을 깊이 느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은 이 원더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강인은 그리즈만을 넘어 메트로폴리타노의 새로운 전설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